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뉴스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12월 7일 날 화상 정상회담 때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더 바이든 대통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 러시아 국경 쪽으로 동진하게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 단절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 내용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 단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구소련과 미국과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강력한 압박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30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미로 정상회담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해결 여지를 남겨놨었다는 평가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강대강 자기의 입장차만 확인했지만 이 12월 7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화상 정상회담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고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고 벨라루스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 군사 인원들을 다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소련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미국과 바로 나토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법적으로 안전보장은 바로 러시아 국경 쪽으로 나토 무력을 동진시키지 말 것,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 것,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문서화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러시아와 이 나토, 미국 간의 군사적 완화, 긴장 완화를 합의해 놓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항의인 것입니다. 2014년도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에도 사실은 크림반도를 그냥으로 무력으로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에 포함되어 있는 그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군대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무참하게 짓밟고 러시아계 사람 80% 이상이 러시아계인데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짓밟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항의인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로 망명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축출한 것도 미국과 나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쿠데타에 의해서 전 대통령이 축출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크라이나를 친소방, 친미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제기한 그 내용입니다. 강력한 항의를 했죠.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마음 작심하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50분 동안 거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러시아가 경제 파국적인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또다시 이야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 조치와 함께 완전한 관계, 완전한 단절, 미국과 나토와의 완전 단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이 회담 안 한 것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자기들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또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서 푸틴 대통령이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구소련 시대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관계 단절, 완전한 단절, 이것은 곧 냉전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롯한 아프가니 사태나 이란 사태, 이라크 사태, 시리아 사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온 다음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죠. 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12만 명이나 이상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집결시켜놓고 자기의 목적, 즉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러시아 국가 자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된다면 이거는 또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실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푸틴 대통령, 이거 푸틴 대통령은 이 겨울에도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아주 몸짱이죠, 몸짱 원래.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가 있고 강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할아버지 티가 좀 나지만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즉 바이든이나 푸틴 대통령도 이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인 회담으로 자기들의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1월 10일에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바 회담에서 실무자들이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즉 회담을 아주 정말 한 채 양보도 없는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결렬이 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지원한, 군사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에너지 자원, 즉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상당히 고충에 빠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노르트 스트림 2라고 하는 이 가스관, 러시아에서 직접 발태를 거쳐서 이 독일까지 가는 가스프롬 국영회사죠. 러시아의 이 회사가 만든 가설한 이 관이 완전히 독일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압력까지, 가스를 보내면 압을 쏴야 되는데 그 가스 충전까지, 압력 충전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독일이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는데 독일이 지금 그걸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로 연합의 한 성원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일이 많은 돈을 낸다고 하지만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독자적으로 행정할 수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독일이 단독으로 이것을 가스관을 여는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완벽한 공급 라인을 갖추고 공급을 시작해도 되는 이 시점에 독일이 지금 승인을 내주고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독일은 이 셜츠 총리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했죠.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확실한 동맹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를 좀 받으려는, 빅딜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1월 10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리 나고 1월 말경이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군사적 충돌로 갈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한반도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북한을 지금 폭풍전야라고 보고 있는데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